번신해서 기울기를 너무 싫고 너희들도 얼마 안에 동동 안 띄워 사슴노래 오예 너 둘이래 아주 귀여워 사슴노래 오예 눈부시네 눈에 너 아파 예예예예 사슴노래 오예 예예예예 사슴노래 오예 사슴노래 오예 너 둘이래 아주 귀여워 사슴노래 오예 눈부시네 눈에 너 아파 예예예예 사슴노래 오예 나는 뭐예요? 자연물질 안녕하세요, 파브르 2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각 부위별 명칭과 특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래 계획대로면은 제가 살아있는 사슴벌레를 이렇게 부위를 찍으면서 명칭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자꾸 아까부터 저를 물어가지고요, 사슴벌레 생체를 데리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물려고. 이거 봐요. 아유씨, 피했다. 아무튼간 어차피 얘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살아있는 애들 말고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류는 팔라완 섬에 살고 있는 팔라와니쿠스 왕넓적 사슴벌레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살아있는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보면은 물리기도 할 것 같아서 어떤 곤충으로 어떤 표본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큰 사슴벌레 중 하나인 이 큰놈으로 골랐어요. 얘는 아무래도 이런 큰 부분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설명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서 이 개체로 정했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슴이고요.
전흉배판이라고도 하고 앞가슴 등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몸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날개를 딱지 날개라고 합니다. 딱지 날개. 그리고 이 부분은 소순판이고요. 작은 방패판이라고 합니다. 흔히 저희가 표본을 할 때 표본 침을 꽂잖아요. 그때 이 소순판에 좌측이나 우측에 꽂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듬이입니다. 촉각 곤봉부라고도 하고요. 촉각이라고도 해요. 이 부분을 입수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혀입니다. 주황색. 여기는 입수염. 그리고 이쪽을 이마방패라고 하는데 머리방패라고도 합니다. 머리방패. 두순이라고도 부르고요. 명칭이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눈은 겹눈으로 되어 있어요. 눈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겹눈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퇴절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인데 여기가 퇴절, 그리고 여기가 경절, 여기가 부절, 그리고 이게 발톱입니다. 다리가 앞다리, 뒷다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싶으면 여기가 이쪽 여기가 부절이죠. 전부절, 중부절, 후부절이 됩니다. 전, 중, 후. 그럼 여기가 전경절, 중경절, 후경절이 되는 식이죠. 그리고 턱은 큰 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큰 턱의 끝부분, 큰 턱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턱도 되겠지만 이 끝부분을 흔히 큰 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내치인데 자세히 보시면 사슴벌레가 여기 안에 이 내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큰 내치라고 부르거나 이 작은 부분을 작은 내치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좀 매니아들끼리 명칭을 좀 달리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겉날개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시초봉합선이라고 합니다. 시초봉합선. 그리고 개체를 뒤집어 봤을 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또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슴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을 또 가슴이라고 하지 않고 찾아보니까 여기 머리 요 밑부분부터 여기까지 이 중간을 가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주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각 부위의 명칭을 알더라도 그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주요 기관인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듬이. 더듬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더듬이는 곤충의 머리 끝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삐죽 나온 부분이 있고요. 턱을 제외하면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 더듬이는 곤충의 머리 끝부분에 가늘고 길게 달려있는데 주위의 물체를 알아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더듬이를 사용해서 먹이를 탐색하거나 적이 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중요한 기관이고 곤충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더듬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더듬이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거나 온도를 느끼거나 습도를 느끼거나 소리를 포착하는, 그러니까 진동이죠. 진동을 포착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촉감이나 이산화탄소의 양까지 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컷의 더듬이가 암컷보다 보통 더 길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암컷의 냄새를 더 잘 맡아서 이제 교미를 더 수월하게 해서 자손을 이제 남길 수 있는 더듬이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듬이를 사용해서 페로몬의 냄새를 알아채기도 해요. 날기 전에 더듬이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바람의 방향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듬이로. 그리고 더듬이의 표면에는 가는 털이 있는데요. 이 털 표면에는 1만 분의 1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냄새를 분자 단위로 포착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듬이가 만약에 손상이 가 있거나 없는 개체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페어링을 하는데 교미를 하는데 불리한 개체라는 거겠죠. 여기 이 눈들은요 겹눈으로 되어 있어요. 겹눈은 사람의 시력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물체의 움직임만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걸 이제 자세히 보는 것보다 돌아가기로 이제 포착할 수 있죠. 겹눈이니까 눈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외선의 색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색과는 아무래도 좀 다르게 물체의 색을 본다고 합니다. 눈은 육각형 모양의 난눈이 수백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겹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돌다 보면 돌아버려. 디펜스 더비 지금 다운. 여수 어때? 네, 제가 너무 사슴벌레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장수풍뎅이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왜 사실 사슴벌레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냐면 사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의 부위별 명칭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부분은 몇 군데 없는데 딱 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 뿔, 이 큰 뿔을 두각이라고 해요. 보시면 머리랑 뿔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슴벌레를 장수풍뎅이를 잡을 때 이 등에 있는 뿔을 잡으셔야지 머리에 있는 두각을 잡으면 그러다 머리가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장수풍뎅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 이 위에 있는 작은 뿔을 뭐라고 하냐면 흉각이라고 합니다. 흉각. 그러니까 흉각, 얘가 두각. 편하죠? 네, 여기까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한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크기 비교 한번 할까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일반 넓적 사슴벌레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짜잔.
얘가 8cm짜리 넓적 사슴벌레거든요. 왼쪽에 있는 사슴벌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팔라완 왕 넓적 사슴벌레거든요. 팔라와니쿠스 왕 넓적 사슴벌레고요.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넓적이도 이렇게 커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팔라와니쿠스 왕 넓적 사슴벌레의 크기를 정확히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이번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다가 이 팔라와니쿠스의 미리수를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보고 맞추신 분들을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가장 먼저 맞추신 분에게 혹은 근접하게 맞추신 분에게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쯤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정확히 뭐 언제까지 그런 거 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가부도든 산소, 그와 같은 노소, 기간 높고